자, 그 다음 인테리어 홈케어 블로그입니다. 그 인테리어 관련돼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그 인테리어 업체를 이제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인테리어 업체는 이제 홍보팀은 있었는데 블로그나 이런 걸 하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게 효과가 좀 나면서 거기가 이제 하우스 에이전시가 이제 생겼었어요. 제가 그 제일 처음에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브랜드 블로그만 계속 이제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고 브랜드 블로그를 하면서 병원을 이제 제일 먼저 했었지만, 어, 의뢰 같은 것들,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의뢰 같은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병원뿐만 아니라 참 여러 군데 다양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접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데에는 라는 건 좀 애매한데, 병원을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병원을 지금 가장 오래 한 곳은 이제 12년째인가 13년째를 하고 있어요. 예, 병원은, 어,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같은 이제 요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이게 매출이나 요런 것들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하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는 힘든 경우가 있고 매출이 좀 올라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에이전시를 꾸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접하기도 쉽고, 운영하기도 쉬운 반면,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의 운영 정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좀 변동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인테리어 홈케어 블로그를 할게요. 인테리어 여기 업체도 한 3년은 한 것 같아요. 3년을 하면서 그 마케팅 팀이 꾸려지면서 홍보팀 내에 마케팅 팀이 꾸려지면서 그 이제 마케팅 팀만의 사무실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담당자분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그 담당자분이 하우스 에이전시를 해서 이렇게 그 꾸려지면서 그때 저한테 이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렇잖아요. 여기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들 그 꾸며졌다고 내일은 잘리고 계약은 끝나고 본인들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가져갔는데 교육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근데 가서 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인연이 돼서 또 아직까지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그분이 또 거기에 영원히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게 또 나오면서 저한테 연락 와서 이렇게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행사나 실행사나 무엇이든 하든 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나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이 적극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 반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이제 가져가 보신다면 크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뭐 인생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은 인상은 웬만하면 좀 유연하게 수용해서 가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은 이 일로 이 사람을 인연이 되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어, 제가 뭐 이제 뭐 많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반백년 살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이때는 참 잘 나가서 저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때는 좀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 다르게 또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때는 나랑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 참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게 보면 블로그 대행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하나의 조그만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의 소신과 원칙, 철학 같은 것이 정말,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님들께서도 이게 하나의 일이고 수익화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것이 이분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인간의 관계, 인연이라는 걸 먼저 맺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걸 좀 세워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대행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봤지만 소규모의 실행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어, 그때 같이 저랑 시작했던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다른 협업 관계 때문에 이제 만났던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3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분들이 그 이후에도 연락이 와서 이렇게 대표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그거 하고 있죠? 막 이러면은 이제 되게 놀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인간적인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 그리고 어떤 이게 업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제 간과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을 왜 간과를 했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어떤 효과와 이익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라든가 불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적인 약간 그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를 썼었을 때 순간적으로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만약 이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대행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만하다. 이런 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테리어 홈케어 블로그입니다. 자, 집이나 상가 시공, 부분 수리, 셀프 인테리어 등을 고민 중인 소비자분들이나 실제 시공기 후기 비교 사례를 찾고 있는 고객, 그리고 이사 등을 앞두고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검색 사용자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근데 블로그의 역할은 시공 전후 사진 비교를 통한 신뢰 확보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공정 과정이나 노하우 등 안내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를 해요. 또 이 공정 과정이라는 게 어떤 인테리어라는 것은 어떤 음, 자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한 부분도 그 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후 과정 및 전문성을 통한 상담 연결 같은 이제 상담 연결이 의외로 많이 돼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특히 전후 사진 같은 가정 등이 들어가면 더 많이 되고 근데 이게 그 그냥 사진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인 그런 이제 코멘트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쪽 이제 클라이언트나 혹은 내가 운영하거나 그런 게 됐었을 때 소비자들한테 이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예쁘게 하는 게 바탕이 되지만 안정감이 있고 안전돼야 되고 이게 자재가 일단 안전성이 있어야 되죠. 유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탄탄해야 되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은 훨씬 더 신뢰를 갖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소비자의 대부분은 내가 돈을 아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돈을 아껴서 뭘 하겠다, 그런 건 셀프 인테리어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안에 포스팅에 그런 좀 전문적인 정보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객 유입 방식은 지역 키워드, 아파트명 키워드, 평형대별 키워드, 공간별 키워드, 뭐 땡땡땡 지역, 땡땡 아파트, 땡땡평 리모델링. 이제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많이 하죠. 그럴 경우에 대부분 키워드가 자기네 아파트 단지 그리고 평수 이제 요렇게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목 같은 거를 쓰실 때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어떤 평수에 그런 걸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 지역 그 키워드를 설정하시길 이제 권해드리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전문적으로 가르자면 공간별로 나눠서 뭐 화장실 모델링, 뭐 부분 타일, 뭐 작은 방, 뭐 또 중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공간 그런 거에 대한 키워드를 쓰시면 또 이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공간별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베란다, 테라스 뭐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사항으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네이버 지도 노출 및 후기 활용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끔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출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 드려주세요. 옛날에는 뭐 인테리어 업체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 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철물점 이렇게 통해서 막 하기도 이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시공 사례를 등록 시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져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소스로는 시공 전후 사진, 공정 이루어지는 영상, 고객 후기, 카톡 문자 등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해주시고 도면, 현장 사진, 사용자재, 견적 기준 시공 지역 및 시공 일자 같은 거를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브랜드 운영법, 키워드를 활용하는 지역 내 아파트 및 상가를 이제 선정하고 이제 지역 민 친숙하도록 시공 팁, 뭐 화장실, 욕실, 작은 집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정보 팁을 준비해 봅니다. 시공 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소개를 해보고 시공 전후에 대한 리뷰뿐 아니라 시공 후 소비자 반응, 뭐 카톡 문자 등도 함께 올려주시고요. 인증샷 도 좋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플러스 아파트 플러스 평형 플러스 후기를 조합해 줍니다. 키워드에 의해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의 특징은 인테리어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인테리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노출도 중요하지만 컨텐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거를 다 보고 비교를 하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표현은 친근하게, 설명은 전문가답게. 예. 제목 키워드는 전방에 배치하고 눈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주의사항 및 금칙 표현입니다. 무조건 만족, 뭐 10년 보장, 최저가 보장 등과 같이 책임지지 못할 과장 확정형 금지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비교나 비방성은 절대 금지예요. 고객 예전에 그 어떤 그 포스팅 중에 하나가 아무런 그게 없는데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비방이 들어가 있어요. 비방. 상대를.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쓰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된다. 뭐 19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절대 비방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이 아, 역시 꼼꼼하게 감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비교나 비방성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 포스팅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원인을 찾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자, 그다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을 조심하셔야 되고 동일한 후기로 도배를 한다거나 글이 짧고 무조건 상담을 유도하는 형태는 지양해 주세요. 예.
그리고 완벽하게 바뀝니다. 완전 강추 등과 같은 표현보다는 이런 분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느낌으로 바꾼다 등과 같이 유연성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